해피 뉴 이어! ETF 1급 비밀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특히나 호랑이의 해인 만큼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한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것! 올해 ETF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ETF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아시죠?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 이종민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인데 여러분은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네, 많은 분들의 계획표 가운데 재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중 한 명인 만큼 오늘의 주제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2022년 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론되어 온 경제 정상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혁신 기업에 대한 인기는 꾸준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 배경, 근거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최근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기준 전년 대비 약 6.2% 상승을 했고 11월에는 전년 대비 6.7%가 올랐습니다. 30년 이래 최고치라고 하니까 물가 추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했고요. 지난 11월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매월 150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또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 가속화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요와 공급의 비대칭이 물가 상승의 주 원인입니다.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났고 여행이나 레저가 불가능해지면서 자동차, 가구, 상품에 대한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수요가 늘어났고요. 수요가 늘어난 반면 작년 하반기부터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공장들이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이슈가 생긴 점도 한몫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내구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산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일명 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각종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던 작년 한 해였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 공급난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그린플레이션, 기후변화로 작황이 감소한 가운데 천연가스 부족으로 비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밥상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에그플레이션, 실제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이 떨어진 것을 가리키는 스킨플레이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고곡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급망 이슈는 해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과 공급의 병목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ISM 지표를 살펴보면 공급자 운송 지수가 10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조금씩 하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경제 지표에 따르면 경기가 호조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18개월째 상승세를 기록 중이고 락다운 등으로 줄어들었던 서비스 지수 또한 리오프닝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비농업 고용자 수나 고용 동향 지수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셋째로 머크, 화이자, MSD 등이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의 상용화 가능성입니다. 무사히 상용화가 된다면 부인난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저임금 서비스업도 고용 회복이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레깅이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름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도 오른다는 건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분을 일정 부분 전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소매 판매율은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하면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시그널들이 몇 개 더 있죠? 작년 12월 FOMC에서도 확인했지만 서비스업과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비 심리 또한 반등하는 점도 선순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지금 수준보다는 완만한 물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주목해야 할 산업은 무엇인가요? 바로 혁신 테마 그리고 혁신 기업입니다. 넘치는 유동성과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다양한 자산군이 상승한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혁신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혁신 테마와 혁신 기업은 기술력, 노하우, 브랜드, 훌륭한 인력 구성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처럼 지식이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가치죠. 그리고 이렇게 무형 자산의 가치가 높은 혁신 기업들은 공장 시설 같은 고정 자산이 대체로 적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낮고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높은 브랜드 파워, 파괴적인 혁신 성장 등을 앞세워서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뭐다? 네, 2022년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는다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혁신 테마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2022년 글로벌 ETF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전망을 여기서 끝내기엔 조금 아쉬우시죠? 네, 그래서 다음 화에서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2022년 오늘 얘기한 혁신 테마 중에서도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할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올 한 해에도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발빠른 투자 정보, 정확한 투자 정보 채널 ETF 1급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올 한 해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 2025년에는 기업의 60%가 거래처 선정 시 사이버 보안, 메타버스 현상을 볼 때마다 마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넷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강화와 여기가 좀 많이 막히네요. 나 오늘 왜 이러니? 양호한 왜 안 될까? 한 해가 되시길